2024년 11월 1일 금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설픈 반등은 아니함만 못하다. 주식시장의 굉장히 중요한 격언입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30일 수요일, 10월 31일 목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드릴 텐데요. 현재 코스피는 마이너스 12포인트 하락 중이고 코스닥은 13포인트 하락 중입니다. 장 마감 시간까지 한 15분 정도 남은 상태고요. 장중에 코스닥이 살짝 플러스로 전환되는 모습이 보였었죠. 개인들이 미련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올리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그러한 몸부림이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오히려 더 주식시장의 질을 저질로 만들게 되는 요인입니다. 자, 제가 대선 전에 뉴욕 증시가 좀 빠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거는 호재가 없습니다.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가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소화 중이고, 그리고 작년 연말 같은 경우에는 벌어지지 않았던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을 계속 부풀려서 올해 상반기까지 상승했고요. 9월 달에 90bp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문제는 11월 달에 지금 시장은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예상하고 있지만 이게 또 엇갈린 경제 지표들을 보면 또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제가 지금 미국의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뉴욕 증시가 굉장히 포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저는 매일매일 뉴욕 증시를 체크하잖아요. 아니, 얼마 전만 하더라도 전문가들조차 월가 이번에 실적 가이던스 안 좋다면서요.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조차도 이번에 3분기 어닝 시즌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못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난주 후반부터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뭡니까? 바로 대기업들, 굵직굵직한 기술주들의 실적이 발표가 된다. 그래서 실적 기대감이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하는 생각을 했죠. 자, 뉴욕 증시 10월 30일 수요일도 빠지고 10월 31일 목요일도 빠졌습니다. 대선 전에 주식시장은 하락할 것이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당시보다 조금 더 레벨 다운 될 것이다. 그때만 하더라도 막 장중에 2600포인트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장중에 반등을 해도 2600이 좀 멀어지고 있고요. 현재 2500포인트 중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아마 물론 개인들이 얼마나 발버둥을 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가 되면 이제 투매 물량이 나오거나 그랬을 때 살짝 또 2500포인트가 위협되는 그런 순간도 여러분들께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중에 여전히 기회를 노리고 있는 세력들이 계속 이렇게 횡보하는 종목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녀석들은 툭툭툭 올라가는데 윗꼬리를 만들고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 장세가 펼쳐지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종목 장세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30일 수요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0.2, S&P 500이 0.33, 나스닥이 0.56% 하락했습니다. 자,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다.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또 금리 인하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이날 발표된 경제지표 3분기 국내 총생산 전기 대비 2.8% 상승했다고 하는데 시장 예상치는 3%였고요. 2분기는 3%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분기보다 못했다라는 거죠. 자, 3분기 개인 소비 지출 전분기 대비 3.7%였습니다. 2분기에는요. 2.8이었어요.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식 매매를 하실 때 혹은 경제 공부를 하실 때 그 의미 없는 차트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각각 경제 지표가 갖고 있는 특징, 특히 속도감, 그리고 오늘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몇 월 달 건지를 면밀하게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욕 증시는 10월 달에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월 초반에는 다우지수 S&P 500, 월 중후반에는 나스닥이. 그러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과정 속에서 심리, 소비 이런 것들은 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또다시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미국 경제가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주식시장이 좋으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죠. 3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 2분기보다 좋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 3분기 때 주식시장이 더 좋았었으니까. 자, 금리 결정. 수요일 기준으로 동결 가능성 5.3%, 25bp 인하 가능성 94.7%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11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는 한데 요게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잘 나오게 포장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할까? 저는 여전히 11월 달 금리 동결, 12월 달 인하 가능성 열어놓는다라는 건데 여전히 참 이번 금리 결정은 저에게도 굉장히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자, 10월 31일 목요일 볼게요. 다우지수가 0.90, S&P 500이 1.86, 나스닥이 2.76% 하락했습니다. 꽤 많은 하락을 보였죠. 자, 주요 기술 기업 실적에 대한 우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오프닝에서 그랬죠. 아니, 돈다방 미스리 들으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3분기 어닝 실적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관전 포인트 얘기하면서 여러분 제가 이번 3분기 때는요. 관전 포인트조차도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월가 전문가들도 3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내려놓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사람들을 착각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어닝 시즌의 첫 스타트의 포문을 여는 업종이 금융주고 금융주는 웬간해서는 실적이 나쁘게 나올 수가 없다. 금융위 같은 거 제외하고는 은행주들은 실적 잘 나온다. 그래서 제가 예로 들여뒀던 게 바로 작년 3월 달에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작년 3월 달에 이것도 금융위기 아니야? 라고 걱정할 만큼의 어떤 그 중소기업의 파산 문제가 불거졌었는데 파산되는 은행들은 파산도 있지만 오히려 그런 자금들, 그런 고객들이 대형은행으로 넘어가면서 대형주들의 실적이 더 좋아지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 때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포문을 여는 업종이 금융업종인데 금융업종이 웬간하면 나쁘지 않다 보니까 초반에는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라고 했다가 금융주 봤더니 괜찮네? 이번 어닝 시즌 기대할 만하네? 이런 분위기로 몰아갔고 그런 분위기가 기술주들 좋아요 하고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제가 9월 달에 50bp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100% 맞출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뭡니까? 21세기 들어와서 가장 높은 수준의 금리가 유지되고 있어서 미국 국민들과 미국 기업들이 힘들어한다. 그러면 과연 3분기 어닝 시즌 때 기술주들이 실적이 되게 좋을 수 있겠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는 그렇게 기대감 하더니 갑자기 현타가 오는 거죠.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에 대한 우려로 이날 주식시장이 꽤 큰 폭, 거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3%에 가까운 하락을 보였습니다. 자, 경제지표 볼게요. 자, 제가 여러분 그랬죠. 9월 말부터 여러분 10월 달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경제지표가 뒤죽박죽 나오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9월 달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는 3분기 개인 소비 지출이고 이날 발표된 건 9월달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 자, 전월 대비 0.2% 증가. 자, 9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자, 3분기 고용 지수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했거든요. 2분기에는 0.9였는데 0.9보다는 조금 둔화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전주 대비 12,000명 감소해서 21만 6천 명을 기록했다. 그리고 챌린저 그레인 크리스마스 감원 보고서를 보면 10월달 감원 계획이 9월 대비 23.7% 줄어들었다. 자, 경제 지표가 고용 지표가 거의 대부분 매월 첫 번째 주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밤에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0월 초에 발표됐던 9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보다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월 초에 이슈는 뭐였냐?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없는 상태에서 국제유가가 올라갔었어요.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해드리냐면 매월 그때 흐름이 어땠지? 어떻게 움직였지? 하는 그 그림을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리시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어찌 보면 그 역사 속에서 지혜를 배우는 거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 흐름을 알면 우리가 놓쳤던 이슈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8월 초에 경기 침체 우려 나왔고 9월 초에도 나왔었습니다. 근거는 매월 초에 발표하는 고용지표였고요. 자, 10월 달 고용지표 잘 나왔습니다. 만약에 10월 달 고용지표가 부진했으면 미국 주식시장은 아마 큰 하락을 맞이했을 겁니다. 마치 8월 달 우리가 경기 침체 우려를 맞이했을 때 주가가 하락했던 것처럼 그 정도만큼 아마 하락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치 여론조사가 조작이 아니라 뭐 보정이다라는 개소리하는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이 고용지표도 살짝 수정을 할 생각으로 이번 10월 초에 발표됐던 9월 달 고용지표를 잘 나오게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온다라고 얘기하면서 미국은 이제는 연착륙도 아니고 골디락스도 아니고 노랜딩이라면서요. 하여튼 뭐 노랜딩 타령을 할 텐데. 자, 이렇게 만약에 오늘 밤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그러니까 잘 나온다라는 게 뭐, 우와, 이게 잘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뭐, 너무 안 좋지 않게 나오진 않지 않았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뭐 예상만큼 나왔다. 그러면 미국 경기 괜찮네. 또 이런 타령 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물 시장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지금 96.1%까지 올라와 있는데 금리 인하를 안 하자니 시장은 너무 바라고 있고 하자니 경기 좋다고 얘기해 놨고 어렵습니다. 예. 과연 11월 달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궁금하고요. 물론 저는 제 예상대로 동결하고 12월 달 가능성을 열어놓는다면 저는 또 이제 방송 중에 또 맞췄어요 하고 이제 자랑질을 하겠죠. 자, 어찌됐건 자, 대선을 앞두고 이제 대선이라는 이벤트는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었다 보니까 시장은 다른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3분기 어닝 시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융주 실적이 좋다 보니까 갑자기 콩깍지가 확 씌어버린 거고,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릴게요. 올해 연말 쇼핑 시즌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다라고 월가에서는 전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3분기 어닝 시즌이 끝나면 시장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소비 시즌이니까 좀 그쪽을 바라볼 것인가?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자마자
월가에서 아니야 이번에 소비 시즌 기대가 안 돼 그랬습니다. 그 얘기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뭐냐? 지금 주식시장에 호재가 없어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이 96%까지 올라왔지만 이미 우리는 9월 달에 50bp라는 거를 겪어봤잖아요. 25bp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금리 인하가 호재가 되는 경우는 작년 연말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는 금리 인하가 시장에 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9월 달에 25bp 금리 인하를 주장하던 애들의 근거는 뭐냐면 그들의 내용은 만약에 50bp 인하를 하면 미국 경제가 얼마나 나쁘면 50bp씩 해야 돼. 이렇게 될까 봐 50 인하를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미친 소리죠 라고 생각했죠. 왜? 어차피 8월 초에 우리는 경기 침체라는 걸 한번 경기 침체 우려를 겪어봤던 사람이고 그때 주가가 한번 빠져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당연히 이 50bp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오히려 만약에 11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진짜 미국 경제가 안 좋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주식은 혹은 경제는 심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요. 우리가 후광효과라고 하죠. 하나가 좋으면 다 좋아 보인다고. 주식시장이 막 좋고 막 이러면 호재가 굉장히 시장에 잘 반영이 되지만 지금처럼 뭔가 분위기가 쎄하면 내가 먼저 팔아야지 이런 분위기가 되면 호재가 먹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은 호재가 없어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분명히 이번 3분기 어닝 시즌 기대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놈의 금융주가 실적을 잘 발표했고 제가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금융주는 웬간해서 실적이 나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을 녹음하는 중간에 오늘 종가가 나왔고요. 코스피가 1.88% 14포인트 하락했고 코스피가 13포인트 2542포인트로 하락했습니다. 2500포인트가 이탈될 수도 있다. 근데 그 이탈은 와장창이 아니고요. 지금 너무 개인들이 막 2600포인트 다시 만들고 싶고 막 그냥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렇게 물갈이 하기 위해서 투매, 제가 그랬죠. 지금 개별 종목들이 옆으로 막 움직이는데 실망 매물을 받아내기 위해서 툭 한번 밑으로 빠진다고. 그것처럼 2500포인트 근처 혹은 2000포인트를 살짝 깨는 그런 모습도 여러분들께서 대비하고 시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10월 31일 수요일, 목요일 뉴욕 증시 점검해봤고 우리나라 주식시장 분위기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어차피 시황을 크게 그려드리기 때문에 짜잘하게 이렇게 보고 싶진 않고요. 저는 여전히 지금 내년 주식시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안목으로 시장을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냥 주제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약간 속상한 거는 뉴욕 증시는 어쨌든 계속 고공행진해서 사상 최고치를 찍고 꺾이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러지도 못한 상태에서 미국 증시 꺾이면 더 꺾일 수 있는. 당장 보세요. 뉴욕 증시 하락하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 쭉 빠지잖아요. 오른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주제는 이 지경이고 지금 주식시장은 호재가 없고 조금 있으면 이제 뭐 내년에 대한 기대감 같은 걸 만들어낼 텐데 글쎄요. 그것도 쉽진 않을 겁니다.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대통령 타령하면서 움직일 거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뭐 탄핵 얘기 나오면 또 뭐 새로운 뭐 이런 걸 보면서 또 뭔가 만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까지는 엉망됐던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면서 주식시장이 조금 몸살을 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느 정도 어금니 꽉 깨물고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내일 방송에서
고용지표 잘 분석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